제약영업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의사와 영업사원의 악수, 그런 관계 중심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그 모든 보이지 않는 활동을 숫자로,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처방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아주 정교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영업사원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의사한테 우리 약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영업사원의 활동 때문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저랑 친해서 써주신 겁니다. 이런 말로는 이제 안 통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CSO, 우리말로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제약사의 영업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회사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CSO들의 활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실적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 보이지 않는 영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디지털 장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정말 중요한 처방 증명과 80% 검증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영업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과거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약 영업은 오랫동안 관계, 정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근데 누가 더 친하냐, 이걸로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계는 이제 악수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영업사원들이 손으로 막 적고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고하던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모든 걸 한눈에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디지털 원장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된 거죠.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과거에는 손으로 메모하고 보고서 하나 올리는데 몇 주씩 걸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SS 컴페어 같은 전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착착 들어오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거의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럼 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처방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그걸 기반으로 수수료를 순식간에 계산해줘요. 또 어떤 영업사원이 어떤 병원을 담당하는지 그 영업망 전체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자기 실적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니까 모든 게 투명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시스템에 아무 데이터나 막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좋아, 그럼 어떤 데이터만 진짜 증거로 인정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칙을 세우는 거였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규칙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허수 실적, 그러니까 가짜 실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처방이 실적으로 둔갑해서 돈이 새어나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정말 구체적이고 깐깐한 증빙자료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자료만 진짜 증거로 쳐주느냐? 이게 또 아주 세밀합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한 EDI 자료, 그러니까 전자 데이터 교환 기록 있죠? 그거랑 의사가 처방 내리는 모니터 화면을 찍은 사진, 그리고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조제한 기록, 딱 이 3가지만 공식 증거로 인정됩니다. 심지어 요양시설 같은 특수한 곳에서는요, 병원 EDI 자료도 안 쳐줘요. 오직 약국의 조제 기록만으로 실적을 증명해야 할 만큼 규칙이 아주 깐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증빙 자료를 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검증, 최종 보스는 아직 남아있어요. 제출된 그 처방전이 과연 실제 의약품 공급으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최종 검증 과정의 핵심 지표가 바로 흡수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의사가 처방전을 써준 것과 환자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실제로 약을 타가는 것, 이 둘 사이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처방전만 나오고 약은 안 나가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이 바로 80%입니다. 어떤 병원에서 특정 의약품의 흡수율이 만약 8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시스템이 바로 경고등을 켭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거래다 라고 보고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정말 강력한 필터라고 할 수 있겠죠? 행정적으로도 빈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 활동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유령 코드를 막기 위해서 이런 규칙도 있어요. 새로운 병원 코드를 딱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단 한 건의 처방이라도 증빙을 못하면 그 코드는 그냥 예고 없이 삭제되거나 다른 영업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야말로 성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보죠.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관리 방식이 좀 빡빡해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약 영업이라는 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정말 극과 극이죠. 애매모호한 관계나 때로는 좀 불투명했던 리베이트에 의존하던 과거 모델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명확한 성과로 평가받는 투명한 모델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CSO의 처방 관리는 은행의 입출금 명세서를 관리하는 것과 같다. 자, 고객이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해요. 이게 바로 처방을 유도했다는 영업사원의 주장이죠. 그럼 은행은 뭘 하죠? 시스템에 정말 그 돈이 찍혔는지 확인하잖아요. 그게 바로 EDI나 약국 데이터로 대조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보다 더 직관적인 비유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엄격한 시스템은 단순히 숫자 맞추기, 그런 회계 작업이 아니에요. 이건 제약 영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예전처럼 감이나 관계에만 의존하는 분야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 분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악수가 차가운 데이터로 대체되고 있는 지금, 이건 비단 제약업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모든 영업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